자, 여러분, 어, 지리적 기후인자 네 번째 동영상인데요. 자,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은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개념 중에 하나라서 좀 더 상세하게 설명을 다른 동영상에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니뇨 현상은 좀 아까 얘기했듯이, 요 앞에 동영상에서 얘기했듯이, 동적도 지역의 동태평양의 해역에, 어, 월 평균 해수면 온도가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평년보다 0.5도 이상 높은 상태예요. 에게 0.5도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바닷물에서 0.5도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얘기했듯이 비열이 크기 때문에 이 지역에 0.5도 정도 더 수온이 높게 나타나는데, 이 엘니뇨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지구 전체에 큰 기후 변화를 가지고 오는데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엘니뇨 현상을 나타냈던 1997년에 이 바다의 수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니뇨 현상을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네. 자, 이것은 평상시에 어떤 어,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어가고 해류가 어느 쪽으로 흘러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태평양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동태평양이라고 보통 얘기하고요. 이제 서태평양이라고 얘기하죠. 자, 여기 이 북아메리카, 남아메리카 대륙이 이렇게 보이고 있어요. 자, 평상시에는 어떤가 하면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제 동태평양 지역이 고기압이고요. 이제 서태평양 지역이 저기압이 됩니다. 그래서 무역풍이 이렇게 불어가겠죠. 남동 무역풍, 북동 무역풍이 이 지역으로 이제 불어 올라가서 저기압의 중심에서 상승 기류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서태평양 지역은 다우 지역이 형성되고요. 네, 여기 이제 그래서 이 지역은 비가 많이 오고, 그다음 서태평양 지역은 건조한 것이 이제 보통의 노멀 컨디션일 때의 대기의 또는 해류의 움직임입니다. 저 아까 동영상에서 얘기했듯이 이 남아메리카 대륙을 따라서 한류가 흐르죠. 네, 페루 해류가 흘러가는데요. 페루 해류가 이제 강하게 흘러가면서 이쪽으로 음, 더 차가운 물들이 바다 쪽 심해 깊은 차가운 물들이 용승하게 됩니다. 이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페루 해류 지역에 아까 얘기했듯이 한류 지역에는 어, 더 많은 어, 어, 물고기 떼들이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 더 많기 때문에 더 많은 물고기가 모인다 그랬어요. 많은 그래서 어획량을 자랑하는데요. 그래서 이 동태평양 지역에서 이렇게 차가운 수온을 유지하고 용승작용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이에요. 네. 그리고 무역풍을 따라서 적도 해류가 이렇게 흘러가서 서태평양 지역에는 온도가 높고 수온이 높고, 이 지역은 강우가 형성되는 것, 다우지가 형성되는 것이 보통의 정상의 경우고요. 엘니뇨가 일어난다면 이 동태평양 수온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올라간다 그랬죠. 그런 조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기압차가 크게 고기압과 저기압의 중심 차이가 작아지고 무역풍이 약해지게 됩니다. 무역풍이 약해지면 반대로 서태평양에서 동태평양 쪽으로 해류가 흐르게 되고 바람도 그쪽으로 불게 돼요. 그러니까 더 이상 심해에 있는 차가운 플랑크톤이 풍부한 바닷물이 심해에 있는 물이 용승작용을 일으키지 않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획량이 줄어들게 되고, 이 지역은 원래 이제 상승기류가 발생했던 지역인데, 반대로 이 동태평양 지역 또는 중태평양 지역이 다우지가 되게 되고요. 이 지역은 이제 하강기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굉장히 건조한 기후 지역이 되면서 전에 1997년 엘니뇨가 굉장히 강성했을 때 이 지역에 산불 피해라든지 그런 것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문제가 되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엘니뇨 현상에 대해서 설명했고요. 그럼 반대로 라니냐 현상은 어떤 거냐? 어떤 원인에 의해서 이 무역풍이 훨씬 더 강화가 되면서 이 저온 구역, 평상시에 이제 이 저온 현상이 동태평양 지역에 나타나는 것이 정상인데요. 그것이 라니냐 현상의 끝부분쯤에 되면 오히려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게 돼서 훨씬 더 이것이 라니냐 현상, 수온이 차가워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무역풍이 더 강화되고 이 지역에 차가운 바닷물이 용승하는 용승작용이 더 많이 강화되어서 이 저온 구역이 훨씬 더 넓어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상승기류가 훨씬 더 심해지게 되는 곳이죠. 그래서 이 저온 구역이 동태평양 지역의 저온 구역이 넓어지는 현상을 라니냐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엘니뇨와 라니냐가 마치 이 고기압의 중심 저기압이었던 것이 또 위치를 바꿔가면서 저기압 고기압의 배치가 어, 달라지면서 일어나기 때문에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다른 말로 엔소 현상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그, 음, 남방 진동, 서던 오실리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바다에서 고기압과 저기압의 그 시소를 타는 것처럼 마치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진동한다고 해서 남방 진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이 이렇게 거의 같이 동시에 일어난다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엘니뇨 현상과 라니냐 현상이 일어날 때 이 지역에 원래는 다우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건조주의보가 내려다 못해서 산불의 피해를 엄청나게 보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구 전체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기상 이변이 나는 것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입니다. 이건 라니냐 현상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 차가운 수온이 지역이 이렇게 동태평양을 띠를 이루면서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니뇨와 남방진동. 남방진동이라는 말은 해수면의 변화,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대기가 변화하는 현상을 말하는 건데요. 정리하자면 엘니뇨는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생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방진동은 해수면의 온도가 변함에 따라서 대기가 변하는 현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독립적인 현상이 아니라 서로 결합된 동일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두 개를 합해서 엔소 현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근데 만약에 해류가 멈춰버린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렇죠. 적도의 열을 더 이상 고緯도로 전달할 수가 없게 되고, 그래서 더 춥고 더 긴 겨울, 그리고 여름은 짧아지게 되고, 그래서 겨울 동안 눈과 얼음이 많이 형성되고, 이것은 알베도가 높다 그랬죠. 태양 복사 에너지를 반사하게 되고, 그래서 지구 온도가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현상이 발생해서 아마 지구는 빙하기가 도래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이제 좀 전에까지 네 번째 동영상에서는 엘니뇨와 라니냐 현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동영상에서는 다음 주제인 이제 지형의 요인과 그 다음에 지표의 피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